네, 안녕하세요. 승리학원에서 상명중학교 2학년 내신을 담당했던 토니라고 하고요. 지난 1학기 중간고사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왔는지 간단하게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. 일단 문항수부터 말씀을 드리면 총 30문항이고요. 문항수가 적지는 않은 편이고 오히려 많다고 좀 할 수가 있겠습니다. 다만 서답형 문항 같은 경우는 딱 3문항 정도로 이렇게 많은 숫자가 나오지는 않았어요. 배점 자체도 18점으로 배점이 좀 되어 있고요. 다만 문항수가 적다 보니까 그만큼 한 문제당 6점씩 이렇게 하나씩 틀리게 되면 이제 좀 마음이 많이 아파지는 그런 식의 문제가 아니었나. 그리고 모두 영작으로 좀 나왔기 때문에 이제 일부 학교들에서는 단어들을 다 주고 그걸 순서 배열을 하게끔 시키는 학교들이 꽤나 많이 있는데요. 상명 같은 경우에는 단어를 몇 개 이제 주요 단어들, 키워드들만 주면서 이걸 통해서 영작을 해봐라 라거나 그런 걸 아예 주지 않는, 아예 통영작을 시키는 그런 식의 영작 문제가 좀 출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문제수 총 30문항이고요. 시험 범위 자체는 대부분의 모든 중학교들이 다 교과서 1, 2과가 들어가는 반면에 상명중 같은 경우는 전통적으로 외부 지문이 꾸준히 들어갔었죠. 작년 같은 경우에는 White Lie라고 해서 아동용 소설이라고 해야 될까요? 그 일부분을 발췌해서 이제 학교에서 복사를 해주시고 천천히 진도를 나갔었는데, 이번에는 외부 지문 2종류, 이제 지문과 관련된, 그러니까 교과서 본문과 관련된 그런 외부 지문 2종을 골라서 내주셨어요. 다만 이 두 번째 외부 지문 자체가 길이가 굉장히 길기도 하고 아이들이 배우지 않은 문법 내용들이 주로 계속적 용법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좀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아이들이 조금 읽어내는 것 자체가 조금은 힘들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글이었고요. 그래서 주로 내용 이해 위주로 아이들에게 수업을 했었던 것 같아요. 문제 자체도 그렇게 나오기도 했고요. 자, 문제 출제 비율로 넘어가면 어법, 어휘, 독해, 그리고 이제 영작 3문항 이렇게 좀 제가 적어놨는데, 이 뒤에 영작 3문항 같은 경우에는 아까 위에서 말씀해드렸던 서답형 3문항이 될 거고요. 이제 키워드들을 바탕으로 영작을 해야 되는 문제가 한 문제가 있었고, 나머지는 그냥 통 영작을 해야 하는 그런 식이었습니다. 나머지 문항들을 조금 보면 독해, 아무래도 이제 외부 지문이 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외부 지문에서는 주로 독해 문항을 물어봤던 것 같고요. 나머지는 어법과 어휘에서 특히 어휘를 굉장히 강조하는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죠. 실제로 학교에서도 영영풀이 단어가 적혀 있는 그런 프린트들을 많이 나눠 주셨었습니다. 그래서 어법 어휘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. 자, 시험 특징으로 넘어가서 보겠습니다. 일단 이 능률김 교과서 1, 2과 주요 어법 포인트 중에 하나가 관계대명사의 여러 가지 쓰임새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주격 관계대명사 이렇게 들어갔었거든요. 다만 이제 그걸 넘어서 딱 관계대명사, 주격 관계대명사를 넘어서 목적격이라거나 계속적 용법 혹은 뭐 소유격 요 정도까지 관계대명사에 대한 심화 이해를 굉장히 요구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엿보였습니다. 실제로도 학교에서 관계대명사를 총 정리해주는, 그러니까 주격, 목적격, 소유격 전부 다 내용을 정리해주는 그런 식의 프린트를 나눠주시고 수업을 하셨다고 해요. 그래서 이렇게 교과서 지문에 나오는 거 말고도 조금 더 넓은 범위의 심화적인 이해가, 총체적인 이해가 필요한 그런 시험이었고요. 그리고 두 번째, 내용 이해에 대한 보기는 외부 지문 관련 소수 문항을 제외하고는 외부 지문 자체가 어렵다 보니까 사실 이것까지 이제 보기를 영어로 출제하면 아이들이 정말 점수 자체가 좀
높지 않는 그런 점수가 나왔을 거기 때문에 그런 소수 문항을 제외하고는 모두 영어로 출제가 되었습니다. 그래서 아이들 자체가 굉장히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었을 것 같고요. 자, 마지막 3번이죠. 마지막 3번으로 넘어가게 되면 서답형의 경우는 순서 배열이 아닌 모두 영작을 하도록 그러니까 쉽게 주지 않는 거죠, 사실. 이제 정리를 해보면. 그리고 이제 영작을 할 때도 하나의 어법상, 예를 들면 관계대명사면 관계대명사, 뭐 동명사면 동명사, 이렇게 하나만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들을 섞어서 다양하게 활용하는 것들을 좀 물어봤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, 그러니까 어법과 관련해서 조금 더 총체적인 이해뿐만 아니라 활용까지 수월하게 섞어가면서 할 수 있어야 이제 문제를 좀 편하게 풀 수 있지 않았나 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. 실제 문제로 좀 넘어가서 문제를 같이 좀 봐보도록 할게요. 네, 올해 1학기 중간고사 상명중학교 2학년 문제고요. 주목하실 점은 뒤에 서답형 문제죠. 일단은 주어진 표현을 모두 활용해서 영작을, 그러니까 모든 단어들을 다 주지 않아요. 그래서 일단 관계대명사도 이렇게 관계대명사를 써라인데요. 이제 교과서에서 주로 다뤘던 문법 내용은 주격 관계대명사지만 이 문항에서는 목적격 관계대명사를 좀 물어봤었기 때문에 그것까지 충분히 본인이 영작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하게 이해를 좀 했었어야 되고요. 그리고 나머지 서답형 문제로 좀 넘어가 볼게요.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이 요 3번 문항인데요. 일단은 make와 have라는 단어를 반드시 활용해라 이렇게 주고 있고요. 일단은 이렇게 두 문장을 주면서 적합한 우리가 배워왔던 관계대명사 중에 겹치는 부분을 찾아서 적절한 관계대명사를 사용해야 되고요. 그리고 동명사까지, 요게 이제 1과 주요 어법이었거든요. 그래서 이제 교과서에서 등장하는 주요 어법을 둘 다 모두 활용해서 문장을 영작해야 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.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냥 단순하게 어떤 특정 요소만, 문법 요소만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좀 총체적인 이해를 요구하는 것들이 상명중학교의 특징이지 않나, 어법 문제 특징이지 않나 싶고요. 그리고 외부 지문으로 좀 넘어가서 간략하게 보여드리면, 이제 저희가 준비했던 외부 지문이고, 일단 이게 비교적 짧은 외부 지문이에요. A4 용지에 가득 찰 정도로 길이가 어느 정도는 있는 그런 지문이고, 이런 식으로 좀 단어를 좀 정리해 줬었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로 이게 조금 나중에 늦게 나눠주신 외부 지문인데요. 이게 제 기억으로는 시험 2주 전쯤인가 시험에 임박해서 좀 나눠주셨었는데, 다만 이 길이 자체가 조금 이제 앞서 다뤘던 지문의 1.5배 정도가 되고요. 그리고 어법 내용도 만만치 않은 그런 내용들이 좀 들어있었기 때문에 아이들을 그것까지 설명해 주면서 내용 이해를 시켜주는 것 자체가 조금은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. 네, 이런 식으로 저희는 외부 지문을 수업을 했었고요. 그리고 항상 외부 지문에서 까다롭게 문제가 좀 출제되었던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저는 아이들을 시험 대비를 시켰었습니다. 그래서 이 빈칸 시험지를 한 두세 차례 보게 되면 아이들이 이 내용 자체를 이해한다기보다는 이걸 아예 외워버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걸 조금씩 일주일에 한 번씩은 시험지 빈칸의 위치를 바꾸거나, 혹은 어법 선택형의 위치를 바꾸거나, 혹은 주제를 써보게 한다던가 하는 식으로 문제를 좀 바꿔가면서 아이들이 이 외부 지문 자체를 좀 명확하게 습득할 수 있게끔 여러 가지로 훈련을 시켰던 것 같습니다. 네, 여기까지가 상명중학교 정리였고요. 특징을 마지막으로 좀 정리드리면, 일단 교과서 한 과마다
두 가지 주요 어법 포인트가 나오는데 그것 외에도 추가 외부 지문과 관련해서 교과서를 넘어서는 그런 문법 사항들에 대한 학습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학교가 될 겁니다. 그래서 익히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정말 쉬운 학교는 아닌 것 같아요. 그리고 지문에 대한 변형이 많지는 않지만 이게 또 기말고사로 넘어갈수록 2학기로 넘어갈수록 조금씩 변형을 하시긴 하시는데 일단 지금 시험지를 놓고만 보면 변형이 많지는 않아요. 많지는 않지만 대부분의 선지가 모두 영어로 출제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 영어에 대해서 이해와 전반적인 공부가 좀 필요하지 않나. 기본적인 베이스가 좀 있어야 수월하게 문제를 좀 풀 수 있을 것 같고요. 외부 지문의 경우에는 작년보다 훨씬 더 길고 어려운 지문을 주셨어요. 그래서 상당히 길고 난이도가 있는 지문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반복 학습을 통해서 내용을 내가 이 지문을 봤을 때 이건 이런 내용이었고 이런 종류의 글이었고 이런 식의 내용 빌드업이 있고 이건 이렇게 해석해야지 정도를 명확하게 가져갈 수 있게끔 철저히 준비를 좀 해줘야 되더라. 그리고 마지막 서답형인데요. 이 1개 이상의 문법 요소를 활용해서 영작을 하기 때문에 순서 배열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문법 내용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있는 건 기본적으로 가져가되 이제 본인이 영작 연습을 좀 해보면서 문장이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는구나 정도를 좀 확인을 해줄 필요가 있는 그런 학교가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. 네, 여기까지고요. 감사합니다.